봅시다. 자, 화면 보세요. 오늘 쌤이랑 같이 할 거는 빈순삽인데 전번과 마찬가지로 쌤이 좀 써줄 것도 많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해하셔야 될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는 결론을 먼저 얘기할게요. 오늘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빈순삽을 잘 풀기 위해서는 빈순삽 관련된 글을 많이 읽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는. 이게 좀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이때까지 쌤이랑 했던 왜 주제, 요지, 뭐 밑줄 혹은 주장 같은 것 다시 이런 것과 같은 문제는 사실 어느 정도 한 90%는 뭐가 가능했냐면 좀 공식은 아니지만 글의 맥락을 찾고 그 맥락에 알맞는 근거를 통해서 문제 푸는 게 좀 가능했어요. 근데 오늘부터 쌤이랑 오늘부터 쭉 할 건 아니지만 오늘 쌤이 좀 이렇게 얘기할게. 빈순삽은 얘들아 좀 일정한 규칙이 있되 이게 있어요. 이게 감이 없으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좀 여러분들이 선지 분석에 있어서 사고의 유연성이 무조건 필요해요. 이 사고의 유연성이라는 게 없으면은 어떻게 풀 방법이 없는 게 좀 많아. 그러면 이게 선생님 사고의 유연성이 뭐예요? 는 쌤이 점진적으로 좀 말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좀 필요한 것들 중 하나는 형광펜, 빨간색 펜, 파란색 펜 꺼내 새끼들아. 자 보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평가원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들을 위주로 얘기할 건데 2018년도 수능뿐만이 아니라 여기 포함 내용들은 전부 다 2023년도 근거로서 쌤이 발췌한 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 빈칸 문제는 이렇게 풀라네. 어떻게 풀라면은 빈순삽 중에서 지금 빈칸 하는 거다. 빈칸 문제는 오늘은 빈칸만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응직성이 있대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좀 글을 좀 이해해 보면은 전에 쌤이 이런 말 했었지 얘들아. 뒤에 장문이 아닌 이상 뭐가 있냐면 무조건 문단은 하나라고. 즉 하나의 문단에 있어서 여러분들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예전에 주제했던 것 같이 하나의 문단에는 무조건 뭐가 있어? 하나의 중심 내용이 있어요. 하나의 문단에는 반드시 하나의 중심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단을 아마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문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중심 내용을 다루는 덩어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문단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하나의 중심 내용을 나타내는 건데 자 봐봐. 이 중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하나의 중심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통일성이 필요해요. 혹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혹은 이 하나의 중심 내용을 얘기하기 위한 뭔가 응집된 내용의 묶음, 즉 응집성이 있어야 돼요. 즉 이 문단이라고 하는 것들, 즉 이 빈칸이라고 하는 글의 기본적인 규칙, 유형은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응직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뭐가 있냐면 이 반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는 결국은 이 반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반복을 어떻게 나타내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얘기할게.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결국은 paraphrasing, 즉 우리 어휘력을 무조건 기르는 게 빈칸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휘력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핵심은 뭐냐면 다의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가에 대한 게 좀 많이 중요한 게 바로 이 빈칸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다이어가 있는 어휘는 무조건 다 외워주시는 게 이 빈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중요한 내용 중 하나예요. 그럼 다시 빈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인지 한번 읽어보면 빈칸은요 글의 핵심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혹은 핵심 내용과 밀접한 관련 있는 세부사항 부분에 주로 제시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글의 맥락이 있어. 다시 글이 있으면 여기에는 뭔가 핵심 내용이야. 그러면 이 핵심 내용이라고 여겨지는 부분 있죠. 그게 빈칸이라고. 혹은 핵심 내용에 관련해서 좀 중요하게 연결되는 부위. 그 부분이 무조건 빈칸이래. 그럼 생각해보자. 우리 이때까지 우리 그 글을 많이 읽어왔잖아요. 어떤 주제 관련된 것들. 근데 글의 맥락을 한번 파악해보자. 여러분들 글의 맥락이 예시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글은 뭐가 빈칸일까? 글의 맥락이 빈칸이라면? 아니 우리 글의 맥락 어떤 게 있었냐? 종이 꺼내봐 모르겠거든. 6가지 있었잖아. 수업을 뭐 들었어야 알죠. 왔어야 알죠. 3주 동안 뭐가 있었노? 문규야. 대조 인과 예시 제일 쉬운 거 안 나오네. 역적 열거 그렇게 있었잖아. 그럼 다시 얘들아 만약에 생각해보자. 걔 중에서 쌤이 예시와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풀래? 준수가 예시는 어떻게 풀래? 예시 앞문장이 뭐야? 예시 앞문장이 글의 중심 내용 경우가 가장 흔하다 했잖아. 그럼 다시 만약에 빈칸 문제라고 해보자고. 빈칸 문제인데 글의 맥락이 예시야. 그러면 어디에 빈칸이 있겠냐고. 예시에 있겠니? 예시 앞 문장이라고 여겨지는 거기에 있겠니? 자, 봐봐. 자, 여기 지문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for example이라면서 예시 덩어리를 줬어. 그러면 우리 만약에 우리 주제 문제거나 요지거나 이런 거였다면 어떻게 풀었어? 앞에 있는 근거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선지 분석하면서 풀었잖아. 근데 이제는 어떠냐면 빈칸, 이게 빈칸이라고.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 이제부터는 예시를 무조건 읽어봐야 돼. 이 예시를 기반으로 요거를 설명하는구나 를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쌤 말은. 그럼 다시 글의 맥락이 역접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역접은 우리가 어떻게 풀었어? 역접의 연결사 뒤가 중요했네. 그래서 역접의 연결사 뒤를 읽고 여기가 여기가 근거니까 이걸 기반으로 선지 분석하고 문제 풀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 여기가 빈칸이라고. 역접 연결사 있으면 여기가 빈칸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풀어? 앞에 내용 읽고 내용 이해해서 반대 내용이겠네. 그럼 요거를 읽어야 되잖아. 요거를 앞에 내용을 읽어야 되잖아. 이제는 아까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형태와는 좀 다르게 푸셔야 된다고요. 이해가요? 읽어야 되는 부분이 바뀌었다고요. 그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중심 내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근거로서 문제를 판단하는 근거였다면은 이제는 뭐예요? 이제 그 부분 자체가 빈칸이거나 혹은 그거 관련된 게 빈칸이기 때문에 걔를 읽을 수 없네? 그러면 걔와 밀접한 다른 문장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것 또한 글의 맥락에 알맞는 형태로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좀 다르다고 이제는. 그래서 봐봐. 전에 쌤이 이런 얘기했어. 글의 맥락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데 빈순삽은 뭐가 다르냐면 뭔가 중요 부위가 달라진다고요. 중요 부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 중 하나는 빈칸이 있어. 그러면 얘는 핵심 내용이에요. 빈칸 자체가. 혹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부 사항이래요. 그래서 봐봐요. 핵심 내용이면 쉬워. 오히려. 근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라는 것은 핵심 내용을 찾아야 돼. 찾고 얘와 관련된 뭐와 연결된 부분이냐를 보셔야 돼요. 이해가요? 그래서 빈칸이 어려운 이유는 요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부분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이게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건 뭐 또 같은 얘기인데 다양한 소재나 주제가 있대. 그렇다는 얘기는 다양한 인문학, 과학, 여러 학술지에 대해서 주제를 들고 온다는 건데
중요한 건 이런 다양한 소재나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봐봐요. 이거예요. 깊이 있는 어휘 학습이 매우 중요하대요. 그냥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쌤이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휘인데 이때 어휘력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돼요. 자,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다의어 있죠. 요게 굉장히 중요하며 하나는 패러프레이징.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거야. 문맥상의 동의어라고 해요. 문맥상의 동의어. 자, 예를 들어볼까. 위에서는 뭐 어떤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소비자라고 얘기해. 근데 소비자가 그럼 누구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people이라고 해도 우리는 누군지 알아먹어야 되고 뒤에서 나오는 뭐 consumer이라고 해도 우리는 같은 의미의 단어구나를 인지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봐봐요. 아무리 독해를 못하는 사람이라도 이 글에 반복이 있는데 그게 똑같은 어휘로 주면은 독해를 못해도 풀 수 있어. 근데 평가원이 해야 될 일은 반복을 피하는 거예요. 똑같은 글씨의 반복을 피하는 것. 그래서 주는 게 이건 똑같은데 대명사를 주거나 혹은 뭐 같은 의미지만 다르게 표현한다는 거. 방금 얘기했다시피 people이라고 표현했다가 consumer이라고 표현했다가 혹은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 스포츠 러버, 뭐 스포츠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 중 하나는 빈칸에 있어서 뭐 반드시 이런 어휘력을 갖추셔야 되는데 사실은 얘는 여러분들이 독해를 잘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글을 읽다 보면은 인식이 되는데 문제는 요거예요. 다의어가 부족하다 보면은 뭐가 발생하냐면 이게 이런 의미로 쓰였는데 이렇게 쓰인지 모른다라는 거. 예를 들어 볼까? start 아는 뜻 뭐 있어? 시작하다 말고 뭐 있어? 모르지? 깜짝 놀라다는 뜻이 있네. 그럼 이건 뭐야? 다의어인데 여러분 뜻을 몰라? 그러면 모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 깜짝 놀라다는 뜻은 엄청 많잖아. 쇼크도 있고 뭐 서프라이즈도 있고. 근데 여기서 뭐 있어? 스타트도 있어. 그럼 이거 모르면 뭐 어떻게 돼? 동사인데도 다이어를 몰라? 그럼 여러분들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이런 이제는 빈칸 문제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이런 다이어 때문에 그래. 근데 여러분들 항상 틀린 이유는 다이어를 발견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이유일 수 있다라는 게 쌤 말입니다. 아, 내 말이 아니라 평가에서 하는 말. 그래서 다의어 공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다시 얘기할까?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거 있지? 그 외우고 있는 단어 거기서 뭔가 좀 어휘 뜻이 많다라고 여겨지는 거는 적어도 몇 번까지 외워야 되냐면 3번째 순서까지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반드시. 알겠죠? 그래서 쌤이 그 장기동에서 지금 그 고등부 수업할 때 좀 놀라웠던 것 중 하나는 이거예요. 애들이 단어 시험을 치는데 스위퍼 단어를 다 쓰네. 단어를 한두 개 쓰고 너희는 한 개 깨짝 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다 쓴다. 이해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습관이 잘 들어지는 거야. 중딩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중딩 때 단어 외우는 습관이 한 개 쓰고 끝 이게 아니라 이제는 좀 바꾸셔서 외우셔야 된다고. 당연히 이런 지문들을 풀기 위해서.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여러 가지 이런 학술 분야가 있는데 뭐 철학, 심리학, 과학, 역사, 문화, 환경, 기후, 유전, 경제 등이 있는데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글의 맥락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맨날 읽을 수는 없잖아.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들여야 할 공부 습관 중 하나는 영어 단어의 다양한 쓰임을 확인하는. 이게 그건 뭐예요? 똑같은 말. 그래서 같은 말의 반복. 그러니까 얘들아, 출제하는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이어가 중요하대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야. 얘들아, 다의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지 계속. 그 말인즉슨 평가원이 다의어로 여러분들한테 반복을 줄 텐데 근데 너희가 이 뜻을 모르면 반복인지 모르게 한대. 그 말인즉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어디에다 많이 해야 되냐면 단어 암기를 많이 해야 된대. 그러면서 다시 얘기하면 그냥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단어에다가 여러 가지 뜻을 인식하게끔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이유는 이게 영어 공부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 투자를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왜? 하나 생각해봐. 너희 단어 하나 다시 외워야 돼. 외우더라도 스타트만 해도 깜짝 놀란다는 뜻이 있었어? 갑자기 시작한다는 뜻이 있었어? 뭐야? 이런 뜻이 있었네? 그래서 단어를 다시 외워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바로 빈칸 순서 뭐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어휘력부터 좀 기르셔야 돼요. 쌤이 그래서 봐봐. 아까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 맥락 중 하나도 같은 말인 게 뭐냐면 결국은 어휘를 여러분들이 다시
문맥상의 동의어라고 하는 걸 인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고적 유연성이 무조건 필요해요. 사고적 유연성이 뭐야? 그러니까 이거야. 글을 읽다 보니까 얘가 뭔가 계속 바뀔 수가 있어. 글의 맥락이. 글의 맥락이 하나인 경우가 잘 없었잖아. 읽다 보면. 우리 여러 가지 뭐 예시이면서 역접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빈칸일 때는 빈칸이 그게 핵심 문장이다 보니 비어져 있어. 그러면 사교의 유연성은 무조건 필요해. 왜?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유추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유추하기 위해서는 빈칸이야. 그걸 유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빈칸이야. 그래서 앞뒤 문장을 읽으면서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적응해야 된다. 그래서 쌤이 좀 모호한 말은 싫어하는데 여기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해. 사고의 유연성이 하는 게. 그래서 다시 볼게. 빈칸 추론 문항은요. 이제 이렇게 풀어야 돼. 해당 지문에서 정답과 밀접하게 관련된 단서 또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게 일반적이래요. 다시 얘기할까? 평가원, 즉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빈칸은 무조건 근거되는 부분이 존재한대.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자. 얘들아, 쌤도 지금 이렇게 수업한다는 거는 빈칸 관련된 문제를 적어도 120문항 정도는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읽으면서 느낀 게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 뭔 말이냐면 얘들아, 빈칸 문제 자체가 오답률이 꽤 높아요. 꽤 높은데 그 중에서도 극악무도한 것들이 있어. 극악무도한 것들. 극악무도하다 하면 그래도 오답률이 한 70% 가까이 되는 것들. 그러면 쌤이 이렇게 읽게. 쌤이 한 120지문 정도 읽었는데 그 중에서 개수를 그때 세웠는데 한 13지문 정도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는 진짜 무조건 100% 이걸로 풀어야 돼. 사고의 유연성. 그럼 나머지 것들은 그래도 이 근거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도. 그러면 다시 얘들아, 봐봐. 이 근거되는 부분을 어떻게 찾는가가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 그 90%를 위해서. 그러니까 좀 그 시험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나머지 10%, 즉 사고의 유연성만 의존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나머지는 근거를 찾는 건데, 그럼 이거는 다행스럽게도 쌤이랑 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 종이 한번 꺼내볼까 얘들아? 저거 우리 주제 요지 밑줄 문제 풀었던 종이 한번 꺼내볼까? 꺼냈지? 새끼야 들고 다녀. 자 봐봐. 거기 보면 얘들은 똑같아. 지금 보면 이것도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선지 분석이에요. 근데 선지는 항상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지 분석은 얘들아 지문을 가리지 않고 똑같아. 봐봐. 전에 썼던 얘기 표 그대로 들고 왔어. 선지의 오답의 유형은 오답이 아니라 정답의 유형은 함축적이거나 은유적이거나 의문문이거나 명령문의 형태로 있대. 무조건. 혹은 다양한 관용적 표현이 있고 문장 형식에 따라 달라지는 어휘나 구문의 어떤 내포된 의미를 평소에 학습하래요. 그게 뭔 소리냐면 결국 같은 말인데 요 말은 얘들아 뭐야? 다의어, 동의어 내용이에요. 다시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전에 얘기했던 것 중 하나였지. 만약에 선지 중에서 어떤 의문문이 있어. 그럼 얘가 정답이기 위해서는 위에서 무조건 얘가 있어야 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안에 무조건 있어야 돼. 이거는 여기서 똑같이 표현된다. 근데 봐봐 이렇게 오해하면 돼. 의문문이라고 무조건 정답, 은유적이라고 무조건 정답, 함축적이라고 무조건 정답은 아니야. 근데 정답의 유형이 대체로 이렇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다시 오답의 선지는 그럼 어떠냐면 똑같이 지역적이거나 뭔가 일반적이래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쌤이 그때 했던 표현 그대로 빌려올게. 쏘리. 얘들아, 근거를 기반으로 여러분이 선지를 분석하면서 문제를 푸는 건 똑같아요. 그때랑 지금이나. 그러면 다시 자 봐봐. 우리 지금 빈칸 하고 있지. 빈칸도 똑같아. 순서도 똑같아. 삽입도 똑같아요. 글의 맥락이 비교, 예시, 대조, 열거, 인과, 인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쌤이랑 했던 거 있죠. 다시 그 뒤에 한번 펼쳐볼래? 우리 비교는 어떻게 풀어야 했고 예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 대조는 이렇게 풀어야 한다. 열거는, 인과는 이런 거 했었지 쌤이랑. 똑같아. 봐봐. 비교 어떻게 풀어야 된다. 방금 얘기했지. 대조 어떻게 풀어야 얘기했지. 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열거가 있으면 봐봐. 열거는 얘들아 오히려 이 빈칸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 뭐야? 반복. 열거라고 하는 건 나열이에요. 나열이 있으면 쌤이 뭘 찾으라고? 똑같이 얘들이 얘기하고 하는 게 무엇인가, 즉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 즉 공통된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인과는 뭘 찾아야 되는데 원인을 찾아야 된댔잖아. 그래서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빈칸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예시인 경우에 빈칸은 뭐야? 예시 앞에 문장. 대조인 경우는 뭐예요? 열거인 경우는 뭐였어? 얘들이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예시 그 빈칸이겠지. 그럼 다시 인과라고 하는 거에서 빈칸은 뭐였어? 원인이 빈칸이겠지. 그러면 결과를 찾아야 돼.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이 빈칸이니까 이 원인과 관련된 밀접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앞으로 해야 할 셈이랑 근거 찾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순서는 뭐가 똑같냐면 이 글의 맥락이 무엇인지 찾는 건 똑같아요. 두 번째, 전에 쌤이랑 썼던 그 연결사들이 있죠. 그 연결사들을 활용하는 것도 똑같아요. 세 번째, 연결사들이 없어. 그러면 연결사들이 없는 현 상황에서 동사들을 가지고 부사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글의 맥락을 찾는 건 똑같습니다. 단 뭐가 달라졌냐? 이때까지는 근거로 활용했던 문장이 이제는 뭐였어? 빈칸이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빈칸을 찾기 위해서 다른 문장을 읽어가면서 예시였으면 예시를 읽어야 되고, 근데 다시 얘기하면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쌤이 추가로 얘기하면 얘들아 첫 문장을 읽어야 되고 거기다가 마지막 문장을 읽어야 한다는 건 똑같아요. 빈순삽이든 뭐든 글의 맥락은 이러하다 보니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무조건. 자, 그럼 다시 얘들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볼게. 글의 구성이나 글의 핵심 논지 전개 방식 등을 정리를 해보래요. 그냥 이 얘기란 전에 우리 했던 거 있지. 그러니까 좀 키워드 작성해보는 거. 요거는 여전히 똑같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에 둬야 되는 거,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이 무조건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핵심 내용이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시면서 좀 생각하셔야 돼요. 자, 봐봐. 그래서 빈칸 문제라고 하는 게 쌤이 아까 계속 어휘가 중요하댔지. 무슨 말이냐면 핵심 내용을 읽으면서 문장을 읽으면서 그 여기 키워드 정리한 거 있지. 반복된 어휘. 그러면 아우 미안. 빈칸 문제는요. 내가 썼던 그 키워드, 그러니까 그 단어들이 그 문장들이 그대로 정답 선지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대. 그냥 다르게 얘기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 그대로 있네. 문맥상 동의어, 다이어, 부정어, 이중부정, 관용적 표현 등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헷갈리게 할 건데 결국 요거를 잘 찾아내는 게 이 빈칸 문제를 푸는 관건이에요. 관건.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거야. 위에서 내가 지문 하나를 읽었어. 그래서 내가 키워드를 작성했어. 근데 작성하고 선지 분석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썼던 이 키워드가 없어. 근데 없는 게 아니라 다르게 표현했다고. 좀 관용적으로 표현했거나 좀 문맥상 동의어를 표현했거나 다르게 표현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어휘를 많이 아는 새끼가 이기는 지문이 바로 이 빈칸이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는 건 반드시 이 다의어를 무조건 많이 외우시고 문맥상 동의어 찾기, 반복된 표현이 뭔지 찾는 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새끼들아! 좀 일찍 왔으면 쌤이 오늘 좀 많이 할 텐데 그래서 시간이 다 되니 쓸 것도 참 여기 종이 들고 다녀. 나도 좀 찾아야 되잖아, 씨가. 에이, 띠끼 지금. 잠깐만. 우리 전에 이거 활용했던 거 있지? 여기서 요거 여기 이 페이지 3페이지랑 4페이지 5페이지는 똑같이 빈순삽에도 적용해서 푸는 거야. 그래서 쌤이 여기 있는 표현을 좀 들고 올게. 우리 부정 표현했던 거 있죠? 이중부정이라든가 부정을 그러니까 강조를 하기 위한 부정.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서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 하나의 질문이 있으면 하나의 문제점, 하나의 의문 질문이 있으면 하나의 답변, 이것도 똑같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중요 표현들 있죠. when, if, by, ing, to 부정사 여기서도 똑같이 중요해요. 더 볼까? 우리 중요 표현 있었죠? important, essential, significant, critical 등등등등 이런 표현은 똑같이 중요해요. 다시 대명사 당연히 반복이니까 똑같이 중요해요. 반복된 어구 너무도 중요한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얘들아 지문을 가리지 않고 중요한 것들이라서 항상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을 때 표시하면서 읽어야 될 덩어리들이에요. 요것들은. 그리고 글의 맥락 분석하는 건 얘들아 앞으로 빈순삽이든 뭐든 상관없이 문제를 읽으면서 글의 맥락은 무조건 중요해요. 그래서 쌤이 계속 강조하는 게 요즘은 연결사가 없다 보니 연결사 없는 형태의 우리 글의 맥락을 분석하는 거는 방금 보셨다시피 빈칸도 무조건 같은 맥락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이래서 오늘 쌤이 지문 하나 같이 볼라 했는데 못 보겠지만 우리 지금 그 모의고사 한번 꺼내볼까? 오늘 문제는 풀지 못하겠지만 숙제는 간단히 드리면 새끼야 이 문제 막 한관 뭐 이거 봐봐. 다음 시간에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아마 원장님이랑 했겠지만 그럼 내랑 했다는 말은 하지마. 응? 대답 잘 봐. 뭐 여기 32번 있죠? 21페이지 32번 봐봐. 21페이지 32번 보세요. 여기 요게 여러분들이 22페이지 33번은 이게 가장 전형적인 형태니까 요거를 풀어오는데 봐봐 뭘 하냐면 원래는 쌤이랑 오늘 요걸 가지고 할 거였는데 첫 번째 글의 맥락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 글의 맥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표시해야 될 문장들이 있을 거야. 거기다가 이거와 마찬가지 우리 했던 것들 있죠. 중요 표현이라든가 하는 것들, 이런 부정이 있으면 이런 것들, 강조하는 표현들, 요것들이 있으면은 반드시 한번 표시해 보세요. 그 녀석들이 여러분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빈칸을 찾기 위해서 인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표시하시고요. 쌤은 바로 보였네요. 뭐 need to 같은 것들. 자,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 반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day라고 하는 표현들도 있죠. 그러면 이 day라고 하는 게 뭐인지를 뭘 가리키는지 혹은 어떤 설명이 있는지 그러니까 중심 내용을 꼭 써보세요. 키워드로. 알겠죠? 이거를 다음 시간에 꼭 해오셔야 됩니다. 22페이지 33번을요. 알겠죠? 지금 한번 참 좋을 텐데.
시간이 없네. 자, 그래서 요거는 쌤이 단톡방에 지금 올려놓을게. 잠깐만 있어봐. 이 자료도 얘들아 이 자료도 중요해. 그러니까 꼭 들고 다니시고. 잠시만요. 자, 이거 필기 혹시 뭐 크게 할 건 없지만 표시할 거 있으시면 집에 가서 다 표시하시고, 오늘은 단어를 좀 외워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그리고 숙제 나갑니다. 제발 좀 해오세요. 우리 오늘 57까지 했지, 단어. 맞나요? 58부터 62까지. 62까지 있나? 70까지 있지 않냐? 그래서 62까지 외우시고, 자, 보세요. 제발 숙제 좀 하자. 지금 이제 말하기도 입 아프다. 제발 지각하지 말고. 알겠냐? 그 22페이지 모의고사다. 모의고사 교재 22페이지에 33번이죠. 33번 오늘 했던 대로 맥락 찾고 그 중심 내용 꼭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반복을 꼭 찾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요거 꼭 해오세요. 자, 이게 숙제인데 공부 있잖아 얘들아. 쌤이 너한테 재수를 하라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재수는 아마 통계적으로 그리고 지금 시기상으로 나라에서 펼친 그 교육적 정책상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져서 쌤이 우려돼서 하는 얘기니까 안 하면 베스트지. 너희가 간 대학에 대해서 만족하면 제일 최고지. 근데 혹시나 만족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남은 시간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남은 시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즉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결과는 일단 생각하지 말고 오늘 얼마나 할 수 있는가에만 집중하세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폰을 좀 버려. 너희 폰이 너무 가까워. 게임하고 있니? 버려. 뭔 게임이야? 유튜브 버려. SNS 버려. 오케이? 친구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너희가 지금 뭘 관심 가져야 될지에 취해서 쌤이 하나만 얘기하면 공부뿐이야 지금은. 그냥 1년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뭐 길면 2년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면 베스트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좆됐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그래서 좆된 만큼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쌤이 해줄 얘기는 제발 너희가 남은 1년 좀 많이 힘들겠지만 좀 도파민으로부터 좀 멀어져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세요. 최선의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끝까지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단어 외우다 가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그 고2애들 들어와야 돼서 시험지는 쌤이 줄 테니까 다 같이 들고 가셔서 양심에 맡길 테니 제발 꼭 다 외우고 가시래요. 자, 잠깐만. 여기 시험지랑 같이 다 같이 있으니까 쌤이 넉넉하게 뽑아놨으니까 밑에 가서 통과하시거든 사진 찍어서 그냥 내 단톡방에 남기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습실에서. 알겠죠? 고생들 많으셨어. 아! 자습실에서 왜 설명해도 되나 모르겠네. 부쌤한테 물어봐. 아니면 뭐 빙강의실 가서 해도 돼. 시험지 한 사람당 한 2장씩 주면 되냐? 혹시 부족하거든 말해. 답지는 다 있지? 고생했어. 잘 가시라요.